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이야기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이 끝난 후 우리는 어디로 갈까? 귀신이나 유령은 실존할까? 인간은 오랫동안 이 같은 의문을 품어왔다. 하지만 아직 누구도 만족스러운 답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지식의 최전선에 있다는 과학 역시 마찬가지다. 과학적 해답을 찾지 못하면 비과학적이라는 면죄부를 들이대며 종교나 미신의 영역으로 치부하곤 한다. 그런데 세상에는 과학계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심령술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끊임없이 의심하고 연구한 학자들도 있다. 최고의 심령술사와 심령현상을 다룬 영화 레드라이트는 귀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천재 물리학자의 충돌을 다루고 있다. 심령현상과 과학의 대립이 그만큼 첨예한 때문일까? 영화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알 수 없지만 영화 속 주인공들의 상반된 경고는 의미심장하기까지 하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어라. 끝없이 눈을 의심하라. 심령현상은 세간에 널리 알려졌지만 현대의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현상을 두루 일컫는 말이다. 독심술, 텔레파시, 염력, 원격투시, 예지, 유체이탈 등 그동안 미스터리 사이언스에서 다뤄왔던 무수한 주제들이 여기에 속한다. 인간의 역사에서 이러한 심령술이 기록된 것은 수백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 원시 사회의 샤머니즘까지 심령술에 포함시킨다면 그야말로 인류와 역사를 함께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령현상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사후세계다. 귀신과 유령의 출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교감 같은 현상이 모두 이와 관계가 있다. 이는 아마도 인간이 결국 죽음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죽음의 공포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영계를 보고 왔다. 심령현상은 크게 물리적 심령현상과 정신적 심령현상으로 구분된다. 사후세계, 귀신, 유령 등은 기존의 물리적 법칙을 따르지 않는 특수한 현상이라는 점에서 전자에 속한다. 원인도 없이 물건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고음랩, 정체 모를 존재가 집안을 어지럽히고 떠드는 폴터가이스트, 망자가 촬영되는 심령 사진 등이 그 연장선상에 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는 귀신을 목격했다거나 사후세계를 경험했다는 이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볼 수 있다. 아예 망자와의 교감을 업으로 삼은 영매들도 있다. 어떤 영매는 직접 영계로 들어가 견문했거나 홀령들과 사귀면서 알게 된 지식들을 책으로 남기기도 했다. 이 같은 심령현상에 대해 다룬 작품 중에 나는 영계를 보고 왔다의 서문은 이렇게 시작된다. 나는 과거 20여 년간 육체를 이 세상에 둔 채 영이 되어 인간이 죽은 후의 세계, 즉 영혼의 세계를 출입해왔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영들과 어울려 수많은 일을 보고 들었다. 대다수 사람들은 믿지 않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계와는 별개로 영계라는 또 하나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언젠가는 모두들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계와는 별개로 영계라는 또 하나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언젠가는 모두 알게 될 겁니다. 찰스 다윈이 평생토록 신을 믿었던 독실한 신자였다는 사실만큼은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신적 심령현상은 직감적으로 느끼거나 환각 속에서 무언가를 보는 것이다. 원격투시, 텔레파시, 예지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귀신은 인간에게 항상 두려움의 존재였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귀신 찾기가 하나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된 듯한 모습이다. 돈을 내고 흉가를 체험하고 귀신 잡는 고스트 헌터들을 다룬 TV 프로그램들도 인기를 끌고 있다. 심령현상의 실체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움직임은 1880년대를 전후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영국의 물리학자가 심령현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1882년 영국의 심령연구협회 SPR가 설립됐고 다수의 쟁쟁한 과학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것이다. 이후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도 이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 단체들이 속속 출범, 심령현상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됐다. SPR의 설립을 전후한 시기에 연구자들의 주된 연구과제는 영매가 불러일으키는
여러 현상의 진위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19세기 유럽이나 미국 각지에서는 일명 교령회가 사회적으로 유행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대의 연구자들 가운데 주목할 만한 이론은 영국의 화학자이자 물리학자가 다른 과학자들과 다를 바 없이 심령 현상을 허구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험 결과는 놀라웠다. 당시 그는 교령회를 진행하는 영매의 몸에 검유계를 부착, 영매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감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 뒤 영매를 특정 공간으로 들여보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약 20분 동안 영매를 지켜봤는데 영매의 몸에서 하얀 안개 같은 것이 피어오르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이른바 액토플라즘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한 것이다. 이 액토플라즘은 점차 환영과 같은 제3의 인물 형상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학계에 보고했지만 예상대로 반응은 싸늘했다. 언제든 실험실로 찾아와 실험 과정을 직접 확인해 보라고도 공언했지만 모두들 회피했다고 한다. 동료들의 냉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장을 바꾸지 않았으며 몇 년간의 연구를 통해 죽음 뒤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사실을 확고히 믿었다. 30여 년이 더 흐른 1898년경 그는 브리스틀에서 열린 학회 강연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남겼다. 내가 수십 년 전 실험했던 심령 현상 연구는 나의 과학적 업적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지금도 나는 그때의 결과에 대해 한치의 의심도 갖고 있지 않으며 변함없이 그것을 고수하고 있다. 교령의 신비주의자들의 모임이 있다. 영매가 망자와의 교신을 행했다. 액토플라즘은 영매의 몸에서 생긴다고 알려는 가상적 심령체 프랑스의 병리학자가 만든 개념이다. 그와 유사한 연구를 수행한 학자들은 이후에도 수없이 많이 나왔다. 1900년대 초에는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던 프랑스의 병리학자가 영매와의 실험에 열성적으로 매달렸다. 그는 저서 30년간의 심령 연구에서 액토플라즘 현상을 자세히 기술했다. 영매의 입과 가슴으로부터 액체나 젤리 형태의 물질이 나와서 차츰 얼굴과 팔, 다리 등이 형성된다. 처음에는 아주 엉성한 모양으로 시작해 가짜라고 판단하기 쉽다. 언젠가 나는 어떤 육체가 바닥에서 솟아나는 것도 목격했다. 시작은 불투명한 흰색 손수건 같았지만 어느새 사람의 얼굴 형상으로 변했다. 학계는 노벨상을 수상할 만큼 저명한 과학자가 관찰한 결과였기 때문인지 아무도 이를 사기나 속임수로 매도하지 못했다. 번개와 전기를 주로 연구한 영국의 물리학자 역시 심령 현상에도 굉장한 흥미를 가졌다. SPR 회원으로 활동하며 망자와의 교신이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그는 1914년 아들의 죽음을 겪은 후 그 같은 생각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된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맑은 대기의 신 아이테르에서 힌트를 얻어 빛의 실체는 파동이고 이 우주는 빛의 파동을 전하는 아이테르로 가득 차 있다고 여겼다. 물론 20세기 들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등장한 후 아이테르의 존재는 완전히 부정했지만 그는 끝까지 아이테르의 존재를 믿었으며 망자와의 교신이 가능한 것도 아이테르를 통해서라고 봤다. 인간의 육체가 소멸해도 정신은 아이테르 형태로 남는다고 여겼던 것이다. 이외에 미국의 생리학자는 영매가 영으로부터 수신한 메시지의 내용을 과학적으로 비교해보는 교차통신 연구를 활발히 시도했다. 망자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지니지 못한 영매로 하여금 망자에게 받은 메시지의 내용을 구술토록 함으로써 영매가 망자와 실제로 교감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그는 말하자면 귀신의 존재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심령 현상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이어가지는 못했다. 귀신을 믿는 사이비 과학자라는 꼬리표가 그를 따라다녔던 탓이다. 그가 몸담고 있었던 애리조나 대학 내부에서도 그의 실험을 연구비나 낭비하는 쓸모없는 행위라며 맹비난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건 뭐지? 심령사진은 많은 심령 현상 가운데 증거가 많기로는 따라올 자가 없다. 심령 라디오, 그리고 전자음성, 망자와의 교신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논함에 있어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인물이 있다. 다름 아닌 발명왕 에디슨이다. 그 역시 귀신의 실체에 대한 궁금증을 억누르지 못했다.
여든이 가까운 말년에 에디슨은 과학 매거진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 이 같은 말을 남겼다. 나는 지금 망자와 교신하는 법을 생각하고 있다. 내가 연구 중인 기계는 작은 힘을 크게 확대하는 작용을 한다. 생명이 죽고 나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연구하고 있는 기계를 통해 망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알게 될 것이다. 에디슨의 귀신 탐지기로 불리는 이 기계에 대해 오늘날의 연구자들은 전파를 증폭하는 라디오의 일종으로 짐작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귀신 탐지기의 행방이나 연구 진척 정도는 알 길이 없다. 그저 미완성의 기계가 에디슨의 사후에 고스란히 사장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장치는 없지만 에디슨의 아이디어 자체는 지금도 계승되고 있다. 귀신의 실체를 쫓는 일명 고스트 헌터들을 다루는 TV 프로그램을 유심히 보면 무선 전파 수신기가 등장하는데 라디오가 전파를 잡는 것처럼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포착하는 장치다. 고스트 헌터들은 여타 전파를 차단한 상자 안에 마이크를 장착하고 특정 음향만 녹음하는 방법을 쓴다. 어쩌면 이는 영매를 통해 망자와 교신하려는 것보다는 훨씬 과학적인 시도일 것이다. 이렇게 기계의 도움을 받아 획득한 망자의 음향 메시지를 전자함성 현상이라 부른다. 일본의 과학 칼럼니스트는 과학 미스터리를 읽다에서 전자함성 현상의 역사를 이렇게 정리했다. 심령의 목소리를 처음 축음기에 녹음한 것은 1930년대 후반이며 이 계통의 권위자는 1950년대 활동했던 라트비아의 심리학자이자 음향 연구가에 의해서 오늘날 영혼의 소리가 녹음되는 것을 라우디브 현상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서 비롯됐다. 전파는 때때로 놀라울 만큼 멀리까지 도달하기도 하며 각종 자연현상으로 인해 반사돼 엉뚱한 곳에 전파가 잡히기도 한다는 게 이들의 과학적 사고에 기반한 견해다.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심령현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부정할 수 없다. 이는 수세기에 걸쳐 다양한 방식을 통해 밝혀낸 과학적 증거들에 기초하고 있다. 현대에 들어 심령현상에 대한 연구는 한층 조직적으로 이뤄진다. 그리고 이는 초심리학이라는 하나의 학문 영역을 구축했으며 초심리학자들은 앞서 언급한 과학자들의 연구를 설득력 있는 증거로 받아들이고 있다. 초심리학계의 아인슈타인으로 불리는 미국의 박사는 듣기에 따라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심령현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부정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 이미 많은 사람들은 심령현상이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지구상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를 믿게 될 것이다. 이는 수세기에 걸쳐 수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 밝혀낸 과학적 증거들에 기초하고 있다. 심령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인간의 의식에 대해 확장된 견해가 필요하며 회의론자들도 이제는 심령현상을 과학적으로 진지하게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혹시 이 글을 읽은 뒤 내일 귀신과 마주칠지도 모른다. 잠이 든 사이 예기치 않게 사후 세계를 경험할 수도 있다. 학자나 연구자들에게 그 경험을 얘기하면 필시 뇌의 착각이나 잔상 효과라는 식의 설명이 돌아올 것이다. 분명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했음에도 말이다. 그러나 귀신을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죽을 때까지 귀신의 존재를 믿게 될 것이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괴짜나 사이비라는 세상의 비아냥거림을 감수하고 이의 실체 규명에 도전장을 던지는 용감한 과학자가 아닐까? 무수한 실패와 좌절, 타인의 조롱이 종국에는 우연한 혁신적 발견과 위대한 발명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법이니까 말이다. 초심리학은 망자와의 교감 등 미스터리한 현상이 이 분야의 연구 대상일 것이다.